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토익 선생님 정재현입니다. 자, 6월 30일에 있었던 토익 시험 잘 보셨어요?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열심히 시험을 분석하고 항상 그렇듯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포인트, 앞으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포인트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섰는데 너무 강의할 때 헤어스타일이 똑같다라고 해서 변화를 줬습니다. 앞머리를 없앴는데 완전 못생긴 폭발이죠. 그래서 약간 좀 민망한 생각인데 여러분, 그러나 좀 이따가 포인트도 폭발할 테니까 끝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앞머리 하나 없어졌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총평을 듣는 이유가 정재현 선생님의 머리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논란 문제 있잖아요. 이게 답인가 저게 답인가 하는 것에 정확한 답과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거기서 끝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트렌드, 요즘 토익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공부 방향,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단기간에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파트 5부터 가겠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도 어렵지도 않았어요. 중정도인데 우선 문법하고 어휘의 비율을 보시면 문법이 좀 더 출제가 많이 됐고, 일반적으로 문법이 많이 나오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편이죠. 그죠? 근데 이번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remotely 라든지 아니면 flattered 라는 단어,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처음 나오면 당연하게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생소한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다는 것이고, 문법은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출제되는 것이 매회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품사 문제가 신토익 돼서도 끝만 다른 게 출제가 많이 된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렇고요. applicant, application 이런 비교는 수업 시간에도 하잖아. 했는데 포인트를 모르진 않겠지. 무슨 뜻이죠? 지원자, application, 지원서죠. 명사가 두 개가 동시에 나와서 그러나 끝이 달라서 의미가 달라질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이런 것들 아실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틀렸을 법한 문제, 좀 따져봐야 할 문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역시 적중한 거 보여드릴게요. 적중한 거 왜 보여드리는지 알죠? 우리 지금 이 교재들로 공부하잖아요. 물론 이 토익 복화는 신간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자신있게 이 복화책으로 공부해라 라고 나 말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0단기 복화 신간이고요. 지금 여단화 교재 그리고 기본서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텐데 우리가 실제 공부하고 있는 교재에서 똑같은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재로 공부하는 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면 뭐 적중한다고 말하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적어놓으면 몇 페이지가 어떤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좀 몇 문제 보여드리면 보세요, 여러분. Further notice 앞에 until 같이 여단에서 풀었는데 똑같잖아. until 정답이잖아. 똑같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그런 문제죠. among 뒤에 빈칸 나와서 이거 제가 좀 이따 문제 풀어드릴 건데요. 똑같이 themselves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ing 앞에 빈칸 나와서 맨 앞에 빈칸 자리인데 rather than 뜻이 뭐지? 뭐뭐 하기보다는 차라리, 뭔가를 줄이기보다는 차라리인데 우리 기본서 교재에 잠깐 이것도 알고 가지가 그냥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강의하면서 짚어드려요. 뭐라고 짚어드리죠? rather than으로 문장이 시작될 때는 rather than ing 형태를 많이 쓴다 딱 했는데 ing 앞에 빈칸 나서 rather than 빡 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포인트고요. on 뒤에 impressive 정답, on 뒤에 impressive 정답 맞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very라는 동사도 이게 우리가 복화 페이지에 제가 넣어놓은 동사인데요. very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그죠? 무슨 뜻인데? 다양하다라는 뜻이죠. 뜻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출제된 단어 중에서 정말로 많이 쓰이지 않는, 그러니까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가 있어. 되게 어려운 단어를 가끔 토익에 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용 빈도가 낮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단어는 다시 잘 안 는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나 처음 출제했지만 또 일반적으로 평소 생활에서 아니면 비즈니스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출제 빈도가 높은 단어는 다시 또 출제됩니다. 제가 말을 좀 헷갈리게 말했는데요. 사용 빈도, 실제 사용이 많이 되는 단어는 또 출제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비빙담에 무조건 PP다. 내가 비빔밥 얘기도 강의 시간에 하면서 했었는데 똑같이 비빙담의 PP 형태 정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포인트가? 강의를 듣죠. 그죠? 누구의 강의를 들으시든 강의를 들으면 이 방학이잖아요. 특히 이번에 7월 8월이잖아요. 제발 끝을 내요.
강의를 끝을 내요. 조금 하다가 할만한데 하면서 다른 욕에 빠지지 말고 완강 아시죠? 내 인생에 완강은 없다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몇 개 듣다가 다음 방학에 와서 또 듣는 사람 많거든. 그러지 말고 완강을 할 경우에 이런 교재들이 그리고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들이 여러분을 잘 이끌고 가가지고 어디를 이끌고 가요? 목표 점수에 잘 이끌고 갈 거예요. 믿고 열심히 화이팅! 좋아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오답률 높은 문제. 많이 틀렸다는 문제. 사실 이거 제가 분명히 기본서에서 다뤘던 문제인데도 많은 분들이 틀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다루면서 설명했을 거예요. 이 문제 많이 틀린다, 좀 어려워한다 얘기했었어요. 어몽이 포인트가 뭐예요? 사이에. 얼마나 사이에? 두 명이 아니고 셋 이상 사이 아니면 불특정 다수 사이에 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다뤘던 동사 decide,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사이에서 결정을 해. 마찬가지로 말을 하는데 서로가 말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들 사이에서 talk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talk among themselves의 의미를 하시면 돼요. 자기끼리 얘기를 한다. 자기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영어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among 뒤에 나올 수, among이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뒤에 self가 올 수 있다라는 점. 의미적으로 앞에 주어가 면접자들이어서 똑같은 주어랑 목적을 경우에 self 쓰잖아. 그치? 목적어잖아요. 따라서 자기들 사이에서 뭔가를 한다. 주어를 확인해주고 주어 목적 같을 때 self를 정답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췄어요? 잘하셨어요. 틀렸어요? 틀렸다면 이를 꽉 물고 다음에 틀리나 봐라. 응? 절대 다음에 안 틀린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해 주셔야 되는 거. 좋아요. 지금 강의는 약간 틀렸을 경우에 틀린 문제를 제가 잡아야 될 경우에 뼈 아플 수 있지, 기분 되게 나쁠 수 있지.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안 틀려야지 라는 포인트가 없으면 사실 이 강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지난달에 나온 문제가 바로 그 다음 달에 나와 안 나와? 토익에서 나온다 그랬죠. 바로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자, 이 문제 어려웠어요. 우선 확실한 건 품사 문제였어. 끝만 다르잖아요. 그럼 단서를 잡아야 되는데 어려운 거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아는 것부터 잡아보겠습니다. so입니다. so는 매우란 뜻으로 뒤에 뭘 수식하죠? 그렇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합니다. so 뒤에 빈칸 남았으니까 형용사냐 아니면 부사냐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거 맞지? 맞아요. 맞아, 그래. 근데 중요한 게 어려웠던 부분이 이 단어였어. 뭔가 앞에 단어를 보고 이 단어 뒤에 어떤 품사가 오는지를 판단하려면 저 단어의 뜻이나 품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arch가 뭐야? 아치 하잖아, 아치. 그지? 근데 요렇게 되는 거죠. 위치가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 뒤에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 그렇지? 동사는 있어야 돼. arch가 동사예요. 그죠? 그럼 뭘까? 근데 사실은 뜻을 잘 몰랐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우아하게죠. 그죠? 현관이 우아하게 아치 모양을 만들고 있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자동사일 때 아치형이 되다. 아니면 뭔가를 아치형으로 만들다가 돼서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동사로 목적어가 안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 arch 다음에 목적어가 안 왔잖아. so가 왔으니까 얘는 뭐야? 그렇지, 자동사로 쓰인 거죠. 그러므로 자동사 뒤에는 뭐가 정답이죠? 부사가 정답이어서 우아하게 아치형을 만들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요. 저 연구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연구원분들하고 arch라는 단어가 또 시험에 반복돼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긴 합니다만 내가 문제를 풀 때 뭘 적용하는지 한다고 so 뒤에 빈칸 나면 형용사나 부사를 생각할 것. 그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어머나 여러분 사고였어요.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단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죠? arch도 혹시 모르니까 살짝 기억해 주고요. 자타 동사 둘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되게 뻔하게 알고 있는 그런 자동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work 뒤에 부사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맞췄으면 단어 실력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 단어 실력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익 안에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토익에서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맞췄다는 건 원래 기본적인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근데 실제로 이 단어는 진짜 많이 써요. 많이 써요. I'm flattered.
여러분이 저한테 선생님 앞머리 올려도 괜찮은데요. 못생긴 폭발 아닙니다. 그러면 I'm flattered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거기 더 나아가서 선생님 오늘 좋아 보이네 그러면 I'm flattered. 무슨 말일까요? 영광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뭔가 기분 좋은 칭찬을 들었을 때 네, 정말 기분 좋은데요? 이런 영광인데요? I'm flattered. I'm flattered. 딱 그럴 때 쓰는 말이야. 실제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쓰이는 실제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빈도가 높은 frequency가 높은 단어는 또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거든. 알겠지? Be flattered. 핵심은 뭐냐면 얘가요. 수동태로 쓴다라는 거죠. 왜? 감정을 느끼는 표현은 수동태로 쓴다는 거 알고 있지? 내가 관심 있으면 I am interested. 저 만족을 느껴요. I am satisfied. 나 진짜 실망했어. I am disappointed. 이거 포인트 기억 안 나요? 감정동사 수동태 했을 때 분명히 잡아봤던 건데 같이 공부할 때 아직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제가 I'm disappointed 라고 얘기할 때 I am 비동사가 있고 disappointed 뒤에 pp로 끝나는 것을 예민하게 눈치챘어요? 눈치챘으면 좋겠습니다. 수동태를 표현할 때 감정을 나타낸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아닌 거고요. 혹시 헷갈린다면 수동태 부분에서 감정 관련된 동사 부분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되나요? 그지? 한 번 봤다고 완전히 아는 게 아니야.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뭔가 살짝 오랫동안이 아니고요. 진짜 가볍게 살짝 반복할 때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다. 진짜 그래요. 지금 살짝 봐서 이런 거 있었지 봐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앞에 내용이 이랬습니다. 악천후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을 경우에 직원들은 출근하기보다는 어떻게 일하는 것이 좋은가? 정답이 remotely예요. 여러분, remote란 단어는 알잖아. remote 컨트롤이 뭔데요? 멀리 있는 거 컨트롤하는 거 맞죠? 그래서 멀리서 회사에 오지 않고 재택으로 멀리서 일을 한다. 그래서 work remotely 떨어져서 멀리서 remotely 됐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carefully는 조심스럽게인데 날씨가 안 좋을 경우에 일을 그건 아니잖아요. 회사에 나오지 않고 출근하기보다는 이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나타내는 말이 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을 하는데 멀리 떨어져서라는 것은 회사를 기준점으로 봐서 멀리 떨어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work remotely 자체가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키도키. 이 품사 문제인데 은근히 많이 틀려서 깜짝 놀랐어요. 동사가 appear만 해. 나타나다 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형식 동사죠. 이 형식도 됩니다. 천사가 나타났다. 정지현 선생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동사로 딱 끝날 수도 있죠. 주어 동사만 나오고 끝나면 몇 형식이죠? 1형식 동사입니다. 하지만 appear이란 동사가 2형식 동사도 될 수 있는데 2형식 동사가 뭐더라? 그렇지.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 것 같다 라는 뜻으로 주어가 나와서 이 사회가 뭐인 것 같았습니까? agreeable,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greeable 이라는 형용사가 정답이 되면서 우리 이거 여단아 기본사 압축형 기본사죠. 그래서 기본사에는 시험에 출제됐던 거,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게 다 나와 있고 여단아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개 없어요. 그중에 appear 있잖아. appear형. 이형식 동사 플러스 빈칸이면 형용사가 정답이다. 다시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appear 형용사입니다. 그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6번입니다. 파트 6 보겠습니다. 시제 문제였어요. 이거 맞췄어? 과거 완료가 정답이었죠. 얘기해봐요. 언제 헤드 PP가 정답이야? 헤드 PP 과거 완료지. 과거 완료가 정답일 때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을 때. 자, 그래서 문맥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발표를 했다 과거에 나와 있어요. 발표를 했던 것은 과거 사건이다. 그러니까 앞뒤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몇몇의 직원들이 걱정을,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 발표하기 전에 우려를 표했나? 아니면 발표하고 나서 발표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나? 헷갈릴 수 있는데 뒤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응? 하지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참석했다니까. 뭐가 되겠어?
그치? 발표에 대해서 걱정을 했지만 참석했어요. 한다는 것은 참석하기 전에 뭐 했다는 거야?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게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앞에 일어난 사건은 뭘로 표현하는 거지? 과거 완료로 표현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된다고? 과거 완료가 정답일 경우에는 과거 시점이 나와서 그 시점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토익이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치? 아니 봐봐. 그러나란 말이 있는데 어떻게 앞에 걱정을 지금 한다 그러나 과거에 참석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걱정을 했었지만 이게 맞잖아요. 그치? 좋아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2017년 7월에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받았다. 예산을 받았다. 근데 더 많은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에 모두가 실망했다. 이 과거였거든. 실망한 게 과거인데 실망하기 이전에 예산을 받았을 거잖아. 그래서 과거 이전에 과거 완료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키도키독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요. 자 봐요. 알맞은 문장 넣기인데요. 이것도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포인트가 뭘까? 자 우선 빈칸 앞 문장을 확실하게 읽는 건데 우리가 어떤 걸 알게 됐었냐면은 조사, 만족도 조사가 있었어. 그걸 이제 다른 문제 풀면서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그죠? 근데 빈칸 이하에 보세요. 몇몇은 중요한 것이 요것 때문에 어려우셨을 거예요. would have liked. 시제 표현일 거죠. 여러분, would have pp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를 업데이트하면서 기존의 기본서, 여다나 모든 이제 강의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약속드렸어요. 뭐라고 제가 약속했었죠? 내가 지금 하고 그대가 지금 듣고 있는 강의가 무조건 최신 강의다 라는 것은 문제 패턴이 바뀌거나 제가 뭔가 다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강의를 새로 찍어서 새로운 강의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여러분이 약속했어요. 자,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 분석한 강의를 최근에 아마 그 리스트에 있어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시제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 정답되는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죠? 이런 거 말고도 뭐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런 식으로 must 이런 조동사들이 나와서 정답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트렌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트렌드입니다. 뭔가 복잡한 형태의 시제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토익에 내기 시작했다는 걸 벌써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걸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었어야 되고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would have pp를 알아야 되는데 would have pp가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뜻이야? 뭐뭐 했을 텐데요. 뭐라고요? 뭐뭐 했을 텐데요. 라는 것이에요. 다시 보세요. 자, 대부분 좋다고 얘기했다. 평가를 했더니 대부분 좋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는데 근데 주어가 of였죠. 몇몇 개 사람들은 실습을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뭐뭐 했을 텐데가 would have pp가 되는 거고 요거 해석했으면 정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요 해석 안 돼서 다 못했을 거예요. 너무 지금 제가 여러 번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요. 다음에는 꼭 그렇습니다. 핀으로 고정하고 강의를 해야 돼. 어쨌든 시제를 정확하게 아는 거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키도키. 자, 파트 7이야. 파트 7은 항상 쉽지 않아요. 가끔 좀 평이한 편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중상입니다. 이번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한 문제 한번 왜 틀렸을까? 근데 단어를 몰라서인가? 단서를 못 찾아서인가? 문제를 제대로 안 봐서인가? 이런 거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사문이었어. 거기다가 채용 행사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하고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진위 확인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전체적인 주제가 채용 행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맞는 것은 이라고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진 문제잖아요. 전진 문제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문제 유형은 어떤 유형이죠? 단서가
지문 전체에 퍼져 있는 거야. 왜? 채용 행사가 주제니까 채용 행사가 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는 것은 이라고 질문한다면 도대체 답이 딱 어디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데다가 기사문이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기사 부분은 원래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헷갈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자, 근데 보겠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어려웠던 게 싱글 지문에 뭐라 그러죠? 제가 연계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 문제가 마치 연계 문제같이 출제가 되기도 한다. 무슨 얘기냐? 본문 중간에 그 다음에 본문 마지막 두 군데 부분에서 단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읽었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본문 중간에 50개 일자리를 채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50개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가 이게 정답이 되는데 쉽게 이렇게 딱 연결하신 분도 있지만 뭔가 단어가 available 이런 것이 연결이 안 돼서 일자리가 available 하다는 것은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0개 일자리를 채용한다라는 것은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연결 이 단어 봐주시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온라인 상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행사니까 채용 행사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면접을 받으려면 행사에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에 관한 얘기인데 행사가 주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나도 모르게 보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지레 짐작하는데 지레 짐작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이걸 표현하는 말을 다른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 것인데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올소가 나오면서 온라인 상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참석을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오답이었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전체 전진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에 관한 문제풀이 방법 연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푸는지 알죠? 보기를 먼저 읽고 보기에서 바꿔쓰기 못하는 부분을 먼저 찾아가서 그죠?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모든 설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한다면 전체 진위 유형 전체 추론 유형을 다시 한번 문제풀이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파트 7도 전략이에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문제풀이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제가 되게 강조 많이 합니다. 그죠? 좋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특별히 만족하고 있는 제품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 틀린 이유는 단어 때문이에요. 순전히 단어 때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단서가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연계하는 연계 문제였는데 뭐라고 돼 있었냐면 내가 마음에 든다, 만족한다라는 거, 마음에 든다는 거 연결해가지고요. 바로 그 단서가 뭐냐면 요거였어. Recycled stationery product. 단어 알아요? Recycle 당연히 뭐고 재활용된이고 그러면 stationery가 뭘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stationery. stationery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바로 문구류를 말해요. 문구류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어디 나와 있죠? 네, 종이펜, 연필. 그렇지. 자,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문구류여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회사 로고가 있었다라고 돼 있었어. 그럼 보기 중에 문구류가 화이트보드 펜이죠. 펜도 문구류예요. 종이도 문구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펜도 재활용된 펜이 나와요? 재활용해서 만든 종이는 나오지만 그지? 재활용해서 펜을 만들어요? 사실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렵죠. 게다가 확실한 건 로고가 있어야 되는데 펜에는 화이트보드 펜에는 로고가 있다는 말이 없었어. 하지만 paper with printed letterhead라고 해서 이것은 로고가 회사 로고가 있다는 말이 딱 있었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 단어를 몰라서 그래요. letterhead요. 뭔데요? 편지의 헤드, 머리잖아. 기억하세요? 편지지에 회사 이름 써있고 회사 주소 써있고 이런 편지지들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주소를 딱 적어놓은 뭐를?
페이퍼를 letterhead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이 자체를 letterhead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프린트된 회사의 이름이 프린트되어 있는 페이퍼가 되는 거죠. 로고, 회사 로고가 박혀있는 페이퍼 딱 정답되는 거죠. 아, letterhead가 회사의 로고를 말하는 거는데 맞아요. 회사의 로고나 회사의 이름, 회사의 주소 그 부분을 letterhea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지? 단어 몰라서 틀렸다. 핵심 단어 stationery 기억해 주시고 문구류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letterhead를 기억해 주시고요. 됐지? 오키도키. 좋아요. 자, 동의어 문제입니다. 이번 달에도 동의어 문제가 사실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습니다. 다 맞췄습니까? 맞췄으면 정말 잘한 건데 솔직히 roll out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단어 아니잖아요. 처음 본 단어 맞을걸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랬죠? 파트 7의 동의어는 그래도 우리에게 참 좋은 게 문맥 안에서 이 단어의 뜻을 파악하면 되는 거지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문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지? 자,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면 목적어가 새로운 버전이었어. 새로운 버전을 roll out 하다 거든요. 그러면 spread out은 뭐예요? 펼치는 거거든. roll out의 원래 의미 자체가 펼치다인데 새로운 버전을 펼치는 건 아니잖아. 새로운 버전을 뭐하다? 소개하다. 출시하다. introduce가 뭔가를 소개하다. 출시하다. 이 뜻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정답이었어. 아, 얘가 단순히 자, 철수 소개합니다. 친구 소개할 때 그 소개 말고도 상품 같은 것이 목적어가 되면 상품을 introduce 뭐라고 해요? 출시하다의 뜻이 있구나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지?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꽤 까다로웠어요. 왜? 이게 지문 자체가 패션에 관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패션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 그지? 그런 상태에서 in a timely fashion 또 패션하니까 당연히 패션은 뭐야? style이라고 딱 찍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 표현 자체가 여러분 하나의 수거입니다. 수거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문맥을 보시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거 알지? in a timely manner이라는 수거. in a timely manner, in a timely manner. 그렇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수거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뭐라고? 시기적절한 방법으로인데 똑같은 말이 in a timely fashion이에요. in a timely manner, in a timely fashion.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상태라면 이 표현 자체를 알고 있다면 in a timely manner와 같은 말인데라는 것이 생각이 났을 거고 연결해서 읽어봤더니 시기적절하게가 맞았기 때문에 정답을 manner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키도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평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요즘에 요런 단어가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시제가 되게 조금 복잡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런 거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들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꼭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우리는 토익을 한 달 만에 끝내기 위해서 아니면 길어도 2달 만에 끝내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보겠죠? 자주 얼굴 보게 될 겁니다. 사실 방학 때는 거의 매일매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요, 화이팅. 꼭 끝냅시다. 같이 열심히 해서요.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